부자로 가는 빠른 방법과 현명한 길을 안내해드리는 부자 아카데미인데요. 인생을 살면서 초년, 중년, 말년이 있다고 합니다. 말년에 행복하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자산을 좀 잘 증식하거나 또 안정된 수익을 좀 얻을 만한 그런 상품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은 자산을 증식하는 것보다는 다달이 월세와 약간의 자산 증식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소형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식으로 말하면 대장주죠. 대장격인 자식보다 쇼도하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팁과 거기에 좋은 매물 두 가지를 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6.17 대책 이후 계속 고강도 주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상가를 좀 선호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가를 투기 대상으로 해서 조정 지역과 규제 지역으로 나누는 그런 어떤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상가는 그런 데서 해방이 되는 거고요.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죠. 전형적으로 부자들은 전유물이었습니다. 큰 부자들은요, 조그만 빌딩 아니면 큰 빌딩 하나씩 가지고 있고 수익형 부동산을 한두 개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우리가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기업들이 이제 파산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직하게 되죠. 그러면 자영업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이 되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월세입니다. 월세와 향후 매매 가격을 좀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상가를 좀 선택하곤 합니다. 정말 여러 우리 시청자님들 많은 질문합니다. 과연 좋은 상가는 어떤 상가가 가장 좋은 상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보실 게 상권력을 보셔야 됩니다. 분산 상권이냐 항아리 상권이냐 많이들 좀 들어보셨는데요. 분산 상권은 아무래도 좀 수요자들이 좀 이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허수에 불과한 거고요. 항아리 상권은 물이 고이듯이 그 병품처럼 그 수요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항아리 상권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배우 세대하고 평형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 세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평형 때는 우리가 중대형과 중소형이 있는데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우리 아나운서님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네. 항아리 상권을 제가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이지 않을까. 네, 정확하게 틀리셨고요. 정확하게 틀렸군요. 우리나라 그 먹자 골목이 형성되는 1, 2층이 형성되면 중소형 때 엔겔 지수라고 그러죠. 네. 식음료비에 대한 어떤 지출이 높기 때문에 엔겔 지수가 높은 평형 때는 중소형입니다. 여러분들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저 아파트가 몇 평대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몇 평대가 분포되어 있는지 이것도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좋은 상가를 고르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분양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마곡이라든가 위례, 평당 7천, 8천, 1억. 20평짜리를 20억에 사서 월세를 주면 이게 다달이 월세 차입이 임차인이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요. 이런 인기 있는 지역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면 20평을 산다 그러면 실면적은 한 12평 정도가 되겠죠. 12평으로 20억짜리 상가인데 월세를 한 5%, 6% 정도 잡으려면 한 5에서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최소 못해도 한 700만 원까지 월세를 내야 되는데 12평 점포를 가지고 그 정도 월세를 내서 임차인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 세 번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를 분양할 때 가장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권리관계 주체를 좀 알아야 되고요. 권리관계 주체는 시행사가 있을 것 같고요. 시공사, 또 PM이라고 그래야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있고 자산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약은 시행사하고 꼭 하고요. 돈은 자산관리에다 돈을 넣어야 됩니다.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꼭 명심하시고요. 어떤 계약을 할 때 업종은 꼭 명시를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독점이 제시됐을 때는 명시를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준공이 좀 많이 미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실무면에서 많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가 우리가 이제 상가 개혁을 하면 VAT라 그러죠. VAT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 VAT는 우리가 나중에 공급 가격의 뭐 1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건축물분의 10%입니다. 그래서 보통 6에서 한 7% 정도 되는 게 맞고요. 이 부가세는 자기 계약자가 돈을 내지만 나중에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전비까지도 우리가 뭐 상가에 대한 부분은 한 4.6% 정도 되고요. 뭐 채권이다 다 합치면 법무사 수수료 합치면 한 5% 정도 이 공급 가격 플러스 부가세 플러스 이전비를 고려하셔서 작은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지 말아야 됐어가 우리가 좋은 상가 반대로 이런 상가는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제 경험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업종이 자주 바뀌는 상가 이거 뭐 정말 내가 한번 업종이 바뀌는데 들어가가지고 정말 내가 크게 한번 일으키겠다. 이건 용기보다 무모한 겁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물 흐르듯이 동선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언덕에 있으면 손님들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거 좀 꼼꼼히 보시고요. 당연하죠. 배우 세대가 없는 건 하지 말으셔야 되고 아까도 뭐 첫 번째하고 비슷하지만은 상권이 무너지는데 다시 살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꼼꼼하게 보시고 임대가 형성이 안 된 거 당연히 그 상권이 무너진 자리는 여러분들이 모험 삼아서 상가를 뭐 아무리 싸다고 해도 매수를 하면 뭐 나중에는 임차도 안 되고 관리비만 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가를 좀 피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인 우리가 이제 뭐 점포를 하나 뭐 계약을 하면 임대인의 어떤 지위가 돼서 임차인들은 좀 저희가 임대차 계획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초보 임차인은 좀 뭐 나름대로 물론 뭐 요즘 이제 임차 맞추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부동산에서 추천해 오시는 분은 계약하는 것보다는 한번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초보 임차인이라든가 특히 이제 부부가 운영하는 초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좀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 또 임차인의 성향을 좀 판단해야 돼요. 특히 고위공직자라든가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서비스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물론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만 서비스가 없으면 그만큼 좀 월세 내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인기가 진한 뭐 트렌드 업종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만료 시에 원상복구 의무는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계약서에 다 써야 있는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을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갈 때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키라고 꼭 명시를 해둬야 되고요. 네 번째가 아주 좀 뭐 우리가 감각이 좀 쉬운 건데요. 인테리어 할 때 불법 건축물을 시공을 합니다.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복층으로 좀 증축을 해서 사용하다가 뭐 구청에 단속이 나서 걸렸습니다. 과연 임대인 책임입니까? 임차인 책임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그 세대로 사는 그 월세 내는 사람이 시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임차인 책임인 것 같지만 법적인 책임은 그 소유주한테 간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재산세라든가 뭐 제곱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로 등록이 되면 굉장히 혜택이 굉장히 뭐 그런 과징금도 굉장히 비쌀 뿐더러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왕이면 소규모 개인은 어떤 그 업종을 하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아마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자기 가게를 좀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의 어떤 물건은 동탄 이신도시에 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 교육, 문화, 비즈니스가 하나된 자족도시죠. 이제 베드타운이 아니고요. 업무 기능을 같이 추가돼서 복합 첨단 자족도시를 좀 만들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글로벌 지식 창조 도시고요. 남부 비즈니스 중개 도시면서 기업 지형 도시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요. 대부분 이제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곡은 이제 업무 기능이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탄은 업무 기능 추가에다가 교통의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같이 결합된 어떤 뭐 좀 기업 지형형 도시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수도권의 남부의 새로운 허브죠. KTX라든가 GTX, 트램들이 계획돼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서요. 그 동탄역 주변에 보면
수원이라든가 용인, 오산 인접세대에 300만 배우수를 위한 광역 생활도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2기 신도 중에서 2배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분당 신도시 하면 굉장히 크죠. 한 500만 평이 좀 옛날 면적으로 500만 평이 좀 넘는데 거기에 1.8배고요. 또 판교 분당을 합쳐서 1.2배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매모도 그런 동탄 이 신도시에 좋은 매물을 제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동탄 이 신도시를 또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곳에 어떤 유형의 물건 또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위치는 동탄을 보시면요, 북동탄이 있고요, 중동탄이 있고, 남동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중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돼 있고, 한 1, 2년 전에 남동탄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다 상권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남동탄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작년에 입주할 만큼 굉장히 근린 생활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위치된 근린 상업 시설이고요. 지하 2층에 지상 5층,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개의 점포가 43.2제곱미터고요. 지역 시세는 8억 2천에서 8억 3천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탄 이 신도시에 5층짜리 상가를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곳의 입지와 개발 호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상가는 입지입니다. 목이죠, 한마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의 부분에 대해서 분산 상권과 항아리 상권을 얘기했죠. 분산 상권보다는 항아리 상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상가 위치가 여기 이렇게 위치돼 있고요. 이 주변으로 아파트 병북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로 이 바로 직접 독점이죠. 우리가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독점인 단지 상가도 평당 따지면 옛날 면적 통평당 따지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입찰가가 훅가가고 있는데 여기는 가격대가 싸면서 이 직접적인 배우 세대만 해도 한 4억 5천 세대가 되고요. 이 남동탄의 배우 세대는 한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우 수가 굉장히 탄탄해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좀 닿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를 보자면 동탄 신도시는 여러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가장 넘버원이죠. 복합환승센터가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역하고 연계돼 있어서 우리가 전철하고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제 삼성동의 그 코엑스 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 연계된 편리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굉장히 컴플렉스 빌딩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그 지역을 상권을 좀 굉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아마 2, 3년 후에는 동탄역 주변에 정말 상권이 많이 변화되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철도 면에서 보면 우리가 GTX A 노선이 확정이 돼서 지금 공사 중인데요. 우리가 동탄에서 이 삼성 수서까지는 내년 말이면 좀 개통이 되고요. 운전까지는 한 2023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인덕원 동탄의 복천철화 좀 하고 있고요. 동탄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의 내부적인 어떤 트램을 연결해서 원활하게 교통을 좀 꾀한다는 그런 개발 호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직선화되고요. 이 지하화된다는 건 좋은 점이 뭡니까? 교통체증이 없어지고요. 매연과 환경 문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외곽순환도로가 오산에서 이천까지가 내년 말 정도면 동탄 IC를 포함해서 개통 예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동탄 이신도시 화성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화성에 속하는데 화성 그러면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가 한 10만 가구 정도, 10만 명 정도 지금 입주해 돼 있고요. 동탄 앞으로 2026년도에는 한 20만 명 입주민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2, 3년 후에는 한 10만 명 정도 입주했어서 국내의 대유수 기업들이 여기서 업무에 어떤 좀 박차를 좀 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 문화, 비즈니스 이런 자족도시 기능이 강화된 동탄 이 신도시의 개발 호재를 보면 앞으로 2, 3년 내에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상가의 시세와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이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동탄 이 신도시의 근린생활의 시세는요. 8억 2천에서 8억 3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에 편의점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확정 임대료가
임대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요. 월 330만 원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저금리 상품이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한 60에서 70% 정도 대출을 하면 한 5억 7천에서 5억 8천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이자는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또 실질적인 투자를 보면 2억 초반대 정도 투자를 하셔서 월 330만 원을 소득을 받고 이자를 꾀하면 한 1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2억 초반대 해서 180만 원 정도 좀 소득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뭐 좀 요즘에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꽤 좋은 수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투자 포인트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건물의 조감도는 이렇게 5층짜리 건물로 좀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가 우리가 상가를 선택을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좋은 상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주출입구 바로 옆에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앞에 있어서 동선을 좀 끌어내고요. 또 배우 수요가 직접적인 배우 세대가 5천 세대고요. 뒤에 큰 배우 세대는 한 2만여 세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항아리 상권이라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물 내 편의점이 독점으로 입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하고 수학학원이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편의점을 이용해 있어서 입점이 돼서 확정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상가들 보면은 일방향 주차장이 있어요. 인아웃이 좀 한 군데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자주식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바로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의 어떤 문제를 충분히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안산 대부도 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는 안산의 이제 보물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시장 형태의 어떤 총 3층짜리 건물이고요. 지역 시세는 한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부도에 우리 3층이네요. 3층짜리 네. 종합 어시장 상가를 또 추천해 주셨는데요. 상가의 특징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가의 특징을 보시면요. 테마 빌딩입니다. 이게 막 프라자가 아니에요. 1층부터 3층짜리 유기적으로 종합 어시장하고 부대 시설이 연결이 돼 있고요. 해수 참숯가마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동선이 유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손님을 직행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대부도 초입이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죠. 지상 3층짜리 건물 AB동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초입에 있어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을 좀 가졌고요. 앞에는 바다 조망, 뒤에는 테마파크 공원 조망이 돼서 조망공간, 그다음에 전용 공간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테라스 상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좀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전용 면적을 좀 쓸 수 있어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입니다. 주차 시설이 3,200대가 무료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가 있고요. 뒤에는 테마파크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1,200대, 2,000대를 무료 주차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상가에는 스파가 입점이 예정돼 있어서 이 스파가 뭐 공원뷰와 오션뷰를 또 가지고 있고 대기업 프랜차이저 본점 개념으로 해서 럭셔리하게 호텔급으로 지금 입점 예정에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찜질방 중에서도 가장 그 땀 배출하는데 효능이 높은 참숯가마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명소가 되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의 어떤 배치도를 보면 A동과 B동이 있는데요. A동은 다 나갔다 그러고요. 다 좀 뭐 토징이 됐고 B동에 일부 몇 칸이 남아 있는데 높은 정연율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한 50% 정도지만 여기는 65%로 정연율이 높고요. 사계절을 방문을 유입할 수 있는 바다와 스파 수산물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는 어떤 직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품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부도의 종합 어시장 상가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 지역의 종합 어시장의 시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고요. 월세는 1,000만 원, 임대보증금 1,000에 월 70만 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임대가 거의 확정이 됐고요. 대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한 60에서 한 70% 정도 좀 레버리지 효과를 좀 만들면 한 1억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투자는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대출에 대한 이자는 한 35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70만 원에서 35만 원을 빼면 35만 원이죠. 그러니까 40만 원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서 3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어떤 투자처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가의 시세 가격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평균 매매가는요.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또 별도입니다, 여러분. 자, 약 70% 대출을 받았을 때 월세 실투자 금액은 우리 4,0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부도 종합 어시장 상가에 우리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데 입지 차별, 안정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면에서는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렸는데요. 한 50분 정도, 1시간 이내에 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근거리에 있다는 거고요. 초입 중심 사건, 대부도 초입 중심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정막으로서 눈에 띄는 입지에 있고요. 또 대형 무료 주차, 아까 3,200대입니다. 무료 주차가. 이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굉장히 넓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가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차별성은 테마 빌딩이라는 거죠. 막 프라자가 아니라 각 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테마 빌딩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익 면에서는 안정성이 좋다라는 거죠. 사계절이죠. 우리가 수산물 회시장이다 그러면 여름에면 좋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습하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 대한 인기가 더 안정된 월세와 자산할 증가를 좀 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소규모로 투자해서 4, 5천 정도 투자 금액을 해서 월에 150만 원 정도 좀 이상의 좀 수익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소득 중에 한 상품이라고 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